안녕하세요. 홀로그램입니다. 인천부 장간 633km 국토 종조를 처음으로 도전하려는 자린이들을 위해서 멋이나 조금의 거품 이런 거 다 빼고 아주 솔직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덕이거나 국토 종조를 이미 해보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역으로 국종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6가지 포인트. 국토 종조의 목적, 시기, 준비물, 내비게이션, 일정과 코스, 비용 등의 순서로 설명합니다. 우선 굳이 국토 종조의 목적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힐링입니다. 제 판단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히 국토 종조가 처음이고 본인이 자린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냥 힐링을 목적으로 가십시오. 무슨 힐링이냐? 자전거 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총 거리가 633km 정도 되면 좁은 길, 험한 길, 공도도 있고 공사 구간도 있지만 그건 일부고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 라이딩하는 그런 자전거 길이 대부분이죠. 자전거 길은 기본적으로 북한강, 남한강, 낙동강 등 강을 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변과 그 산기슭, 또 들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그대로 다 누려야죠. 속도도 중요하고 어필 도선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주위 풍경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라이딩 한다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 종조 목적에 따라서 종조하기 좋은 시기, 준비물, 또 내비 쓰는 것, 일정, 코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힐링이 목적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국토 종주도 뭐 충분히 권장할 수 있습니다. 좀 외롭긴 하지만 힐링 라이딩이라면은 그냥 혼자 가는 것도 100% 괜찮습니다. 또 번째, 국토 종조하기 좋은 시기와 날씨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입니다. 일단 이 시기가 우리 금수강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온이 만만해서 챙겨야 할 옷이 거의 없습니다. 이보다 시기가 빠르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옷이 좀 필요하고 또 7월과 8월에는 낮 시간이 너무 덥기 때문에 라이딩 자체가 힘들고요. 9월 이후에는 여름 동안에 그 여름 장마 영향으로 노면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때쯤 되면은 이미 아침 저녁으로 살짝 춥습니다. 대체로 봄과 가을은 뭐 종조하기는 좋은 시기지만 그 중에서도 5월 말 6월 초 정도가 짐을 최소화하기에는 딱입니다. 겨울 종조는 저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금수강산에 눈으로 다 가려져 있으면 뭘 보러 갑니까? 그리고 겨울엔 짐이 엄청 많아지고 하루 종일 체온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또 비 오는 날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계절과 상관없이 비가 오면 라이딩의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왜 하나 싶으실 겁니다. 정해진 휴가 기간에 갑자기 비가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날짜를 정할 수 있으면 무조건 비 오는 날은 피하십시오. 세 번째, 준비물입니다. 여기 좀 어렵죠. 예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웬만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지 한 벌 입은 내 몸뚱아리 하고 펑크 배치는 자전거,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 종조는 엄청나게 먼 길이고 추운 길인데다가 또 수많은 어필을 만납니다. 그냥 가볍게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특히 뭐 먹는 거는 가져가지 마세요. 특정 구간 한두 군데 빼면 인증센터마다 편의점들이 있고 또 도로 주변에 양쪽에 식당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보급은 웬만하면 다 됩니다. 저는 먹는 거라고는 물통하고 그 파우젤 6개 가져갔는데 편의점 들릴 때마다 뭐 연양갱 사 먹고 저거 했더니 결국 비싼 파우젤이 남더라고요. 1000만원, 1500만원 이상 하는 기함급 자전거가 왜 비싼지 아시죠? 뭐 기능도 있고 전동, 구동, 카본 소재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무게 아니던가요? 무게. 6kg대, 7kg대 자전거 만들려고 다들 날리고 그래서 비싼 거잖아요. 제 판단에는 비싼 자전거의 그 가벼움의 가치는 1g당 만원, 100g당 100만원이더라고요. 종조 준비하면서 1kg짜리 물건 하나 백에 들어가면 그냥 돈 500만원 날리는 겁니다. 가벼운 자전거 비싸게 사놓고 헛발질하는 거잖아요. 옛말에 여행 갈 때는 눈썹도 떼놓고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자전거 국토 종조에 진짜 딱 맞는 말입니다. 제 경우에 내 자전거를 뺀 순수 준비물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요. 의류는 저지 한 벌, 얇은 반팔 레이어 2벌, 양말 2개에다가 긴급 외출할 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저지를 세탁한 다음에 부득이 외출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상의 바람막이하고 반바지가 전부 다입니다. 저지는 매일매일 빨면 되죠. 뭐 이틀 한 번씩 빨아도 되고요. 아침에 덜 말라 있어도
라이팅 하다 보면 금방 다 마릅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는 그 펑크 패치 한 세트, 그리고 충전기하고 보조 배터리 준비했고, 또 비상시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걸 대비해서 밴드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짐들이 자전거 다운백하고 4리터짜리 새들백에 다 들어갔습니다. 홀로 종주 같다고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종주 라이더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불필요한 짐이나 결국에는 안 쓰게 되는 짐을 다시 집으로 붙이는 사람 여러 명, 정말 여러 명 봤습니다. 여러분도 국종 가면 이렇게 도중에 짐 붙인 사람을 100% 보게 됩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국종 도중에 짐 붙이는 수고와 시간 낭비 이런 거 어떡하나요? 그리고 그거 지금까지 다 들고 온 거리는 또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서울 출발해서 대구까지 와서는 결국 못 버티고 뒤늦게 짐 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짐을 가볍게 꾸렸다면 이미 뭐 절반은 성공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 종주 갈 때는 늘 쓰던 거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뭐 더 좋은 자전거도 필요 없고 더 좋은 신발 신을 필요 없습니다. 익숙해서 이미 문제가 없는 상태, 장비 그대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이제 사전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뭐 로드, MTB, 하이브리드 뭐든 상관없지만 타이어 두께가 좀 두꺼운 자전거가 좋습니다. 거리가 633km가 되니까 노면 변수가 정말 많거든요. 저라면 다양하게 자세 변경이 가능한 드롭바이면서도 타이어 두께도 좀 두꺼운 그래벌을 강추합니다. 그래벌은 대체로 또 알루미늄 바디라서 엄청 튼튼하기도 하거든요. 네 번째, 내비게이션 관련입니다. 그냥 휴대폰에 카카오 맵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국도 종주에는 뭐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TBM 내비 쓰잖아요. 딱 그것처럼 자전거도 리얼타임 내비를 쓰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카카오 맵이 자전거 길 자체를 가장 잘 정확하게 찾아주고요. 또 길을 벗어났을 때도 즉시 재급속해 주는 것도 잘 됩니다. 내 경험상 자전거 내비게이션은 뭐 카카오 맵이 캡입니다. 물론 속도도 봐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돼서 사이클링 컴퓨터도 같이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 파일을 다운받아서 쓰는 그 사이클링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초행길을 길게 가는 국종 때는 저는 비추합니다. 대신에 실시간 내비 쓰는 라이딩은 휴대폰을 계속 켜놔야 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뭐 짐 아니냐 말할 수 있겠지만 국도 종주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도 보조 배터리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뭐 이것도 싫다 하면 사이클링 컴퓨터 하나라도 가능은 합니다. 얕은 자린이라면 무조건 카카오 맵 쓰시길 추천합니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저는 휴대폰에 연결하는 보조 배터리를 넣기 위해 제일 가벼운 탑튜브 방수백 하나 구매했습니다. 다섯 번째, 일정과 코스에 대해서도 말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늘 자린이가 전제라는 거 기억하죠? 자린이의 첫 국토 종주라면 저는 5박 6일을 추천합니다. 5박 6일이면은 하루 한 100km 정도 내외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좀 남는 기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이유라면은 자린이한테는 딱입니다.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라이딩 멈추고 풍경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뭐 이러는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식사 말고도 또 중간중간에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해야 되잖아요. 체력이 좀 좋으면 뭐 4박 2일로 가능하겠지만 길을 좀 헤맨다거나 뭐 자전거에 좀 문제가 생겨나거나 하면 좀 빠듯합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야간 라이딩인데 이 시점에서 국도 종주 자전거길의 단점을 굳이 하나 말하자면 가로등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국도 종주 야간 라이딩은 좀 위험합니다. 힐링하면서 가는 국도 종주인데 왜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집니까? 유튜브에 뭐 2박 3일, 3박 4일간 국종하는 영상을 보면 불가피하게 야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인데요. 뭐 다른 것 없이 심플하게 정리해 볼게요. 박진주 외에는 다 우회하십시오. 자린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화령이야 인증센터가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지나가야 하는 곳이고요. 고개별로 간단하게 우회 요령을 한번 다뤄볼게요. 우선 상주보 가는 길에 있는 매협제는 일단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반면에 그 우회길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우회를 해야 나중에 가서 이제 난간에 커다란 이렇게 자전거상이 있는 경천교를 지날 수 있는데요. 그 경천교가 본로하고 우회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다음 합천 장영보 가는 길에 있는 다람제인데요. 다람제는 그 우회로인 그 도동터널이 너무 예쁘게 잘 뚫려 있어 가지고 그냥 휙 지나가면 됩니다. 터널 나오면 바로 도동정원인데 잠시 여기서 휴식을 취하면 딱 좋습니다. 심지어 도동터널은 터널 안에 그 폭도 널찍한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있습니다. 카카오 맵도 애초에 여기로 안내해서
그냥 무슨 일 있나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 됩니다. 다음은 무심사인데요. 무심사는 일단 끌봐도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그리고 정상 부근에는 뭐 자전거 도로라기보다는 그냥 산속 숲길입니다. 또 경사가 심해서 내리막길도 정말 긴장하고 달려야 하는 곳이고 내리막이 전혀 적합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심사 우회길은 일부 공도가 있긴 한데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회 권장합니다. 이제 장령 함안보 가는 길에는 박진제인데요. 여기는 유일하게 우회 안 하고 가시길 권합니다. 박진제 어필은 그 거리는 무심사보다 훨씬 더 길고 이화령보다는 그 경사가 심합니다. 마치 일부러 무심사의 경사도하고 이화령의 먼 거리를 굳이 섞어놓은 듯한 그런 어필이라서 사람들이 박진제를 박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꼭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일단 박진제는 그 우회로가 말 그대로 우회를 해야 돼서 딱히 짧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아 가지고 우회로가 내키지 않습니다. 박진제 어필의 본질은 양쪽 길 벽에 있는 낙서들입니다. 그 낙서들만 천천히 읽으면서 올라가도 여기 온 보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라이더들의 영혼이 느껴집니다. 저도 제 이름 하나 거기 쓰고 왔거든요. 저는 당연히 초입 한 3분의 1 지점에서 일찌감치 자전거 내려가지고 끌바를 했습니다. 박진제 정상의 이름이 구름제인데요. 여기 비공식 인증센터에 인증도장이 아주 크고 이쁩니다. 종조수첩 빈 곳에 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필 초입에 있는 정자에 제가 애지중지하던 알타리스트 고글을 깜빡 두고 올라오는 바람에 다시 내려가서 다시 끌바로 올라오는 해프닝을 했는데 이게 뭔가 억울해서 구름제 도장을 2번 찍었습니다. 다음 영아지 고개인데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 우회 이유를 고개가 힘만 들고 길이 딱히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영아지 고개를 우회하는 길 자체가 2개의 터널을 뻥 뚫어 가지고 완벽한 직선으로 나 있어 가지고 우회 효과로는 이게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이날 숙소 위치가 남접이라면은 터널을 지나 가지고 우회하는 길 자체가 남접으로 쭉 바로 이어집니다. 뭐 나름 개꿀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필이 하나 더 있죠. 양산물 문화관 인증센터 가는 길에 있는 그 모성고개인데요. 모성고개. 어필이 다 끝났다고 가다가 뭔가 뒤통수 맞는 기분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힘들어서 피한다기보다는 그 우회로가 마사마사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 마사마사 터널 자체가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찾는 유명지입니다. 마사마사 터널은 길지는 않지만 내부 분위기는 아주 이쁘고 괜찮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우측에 아담한 카페가 있는데 아쉬운 거는 평일은 운영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오픈한다는 겁니다. 이제 비용인데요. 이거는 뭐 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카드 하나 들고 떠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쓰세요. 이래저래 뭐 어떻게 뭐 해봤자 큰 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겨우 몇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힐링을 위해서 또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가는 건데 굳이 돈 아끼지 말고 그냥 쓰길 바랍니다. 구도정주 얼마나 자주 할까요? 평생 딱 한 번일 수도 있잖아요. 숙소도 뭐 만 원 아끼려고 하지 말고 더 가깝고 편한 모텔에서 자고 또 맨 처음에 강조한 것처럼 물건 막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다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추가로 사이버 인증도 꼭 같이 하세요. 국토종주는 인증센터 도착해서 도장 꽉 찍는 맛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전에 자전거 행복 나눔 앱을 미리 깔아가지고 사이버 인증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버 인증은 말 그대로 앱상에서 깔끔하게 구현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빼박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인증 도장 희미하게 지키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인증센터 도장은 어쨌든 진위의 논란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만 인증센터의 그 사이버 인증은 그 자체로 100% 진실입니다. 국토종주 인증에 관한 한 현실보다 사이버가 더 진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즐거운 국토종주 하십시오. 이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